대기업 임원, 58세 조기 퇴직 후 매달 생활비 280만 원. 남들은 모르는 은퇴 후 진짜 현실. 야, 너는 대기업 임원이었잖아. 은퇴하고도 여유롭지 않아? 요즘도 가끔 지인들한테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은퇴 후에는 생각보다 여유롭다는 말이 쉽게 안 나옵니다. 당신이 어떤 직급이었든, 어떤 회사를 다녔든, 은퇴 이후에는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거든요. 58세, 저는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인생은 퇴직한 바로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명함도 사라지고 회식도 없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도 이제 없습니다. 딱 남은 건 퇴직금 그리고 준비한 은퇴 자산뿐이죠. 그걸로 앞으로 최소 30년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겉보기엔 여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절약하며 사는 은퇴자의 현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매달 생활비 280만 원으로 살아가는 은퇴자의 리얼한 삶,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볼게요. 1. 280만 원으로는 부족하지 않나요? 아니요, 생각보다 가능해요. 단 전략이 필요하죠.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퇴직 당시 퇴직금과 연금, 기타 자산을 정리해보니 딱 이 결론이 나왔어요. 매달 280만 원 안에서 살아야 한다. 사실 처음엔 불안했죠. 대기업 임원 시절 접대비만 한 달에 수십만 원이던 사람이니까요.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그렇게 쓸 일도 없습니다. 핵심은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었어요. 서울에서 전세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했습니다. 덕분에 월세 걱정 없이 살게 됐죠. 외식은 줄이고 집밥 위주로 바꿨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지출도 확 줄었습니다. 지출 내역을 철저하게 기록하면서 필요 없는 소비를 과감히 잘랐습니다. 이런 생활을 1년 넘게 해보니 28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그 안에서 소소한 여행도 가고 여유도 챙깁니다. 2. 남편 퇴직 후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배우자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 후배, 60세에 은퇴한 대기업 연구원 출신 어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퇴직하자마자 이제 여유롭게 살아보자고 생각했대요. 근데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갑자기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남편을 마주하며 아내는 오히려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집에 있는 게 불편하다고까지 말했대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와 역할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부가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큰 충돌이 생기기 쉬워요. 결국 이 부부는 부부 상담을 받고 각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 주기로 약속하면서 조금씩 회복해 갔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함께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3. 연금이 있으니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은퇴자의 함정, 인플레이션. 세 번째 사례는 57세의 공무원 퇴직한 B씨 이야기입니다. B씨는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서 꽤 든든해했어요. 매달 250만 원 이상 연금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딱 3년이 지나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빨리 없어지는 느낌이지? 바로 인플레이션의 함정입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연금은 그만큼 올라주지 않아요. 게다가 병원비, 부모님 요양비, 자녀 지원비 등이 예상보다 많이 들면서 결국 본인 자산도 갉아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부업으로 가벼운 일도 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연금 하나만 믿고 준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 꾸준한 재테크, 지출관리, 건강관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은퇴 후 삶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하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두 번째 막이 열린다고 생각하면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시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다음 세 가지입니다. 현실적인 생활비 계산. 나는 매달 얼마로 살 수 있는가? 허황된 기대 말고 현실 파악부터. 배우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함께
오래 살아갈 동반자와 어떻게 지낼 것인지 충분히 대화하세요. 자산관리, 건강관리, 자아관리, 돈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과 내 정체성까지 챙겨야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남의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본인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28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은퇴가 가능합니다. 단, 미리 준비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말이죠. 대기업 임원, 58세 조기 퇴직 후 매달 생활비 280만 원. 남들은 모르는 은퇴 후 진짜 현실. 최근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은퇴 후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수준, 생활 방식, 건강, 가족 관계 등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기업 임원 출신의 은퇴자 사례는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저 정도면 은퇴 후에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접하는 임원 출신 은퇴자들의 삶은 예상외로 경제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매달 생활비 280만 원으로 살아가는 58세 조기 퇴직자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후 진짜 필요한 준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280만 원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 은퇴 후에도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은퇴자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58세에 대기업 임원직을 내려놓고 조기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퇴직금과 개인연금, 소액의 금융자산을 종합적으로 계산해보니 매달 약 280만 원의 생활비로 살아야만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막막했습니다. 회사에서의 활동적이고 소비 중심의 삶에서 갑자기 절약 중심의 삶으로 전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생활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주거 이전 서울 중심지의 고가 전세를 정리하고 수도권 외곽으로 이사해 주거비를 크게 줄였습니다. 소비 습관 교체 외식과 편의성 소비를 줄이고 건강 중심의 집밥 위주로 생활을 전환했습니다. 지출 관리 철저와 가계부 작성을 습관화하고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정기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80만 원이라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도 건강, 인간관계, 여가 활동을 모두 유지하는 균형 있는 은퇴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핵심은 내게 맞는 소비 구조를 찾고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2. 은퇴 후의 핵심 변수, 배우자와의 관계. 은퇴는 단순히 경제적 전환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큰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 재정립입니다. 대기업 연구원 출신으로 60세에 은퇴한 또 다른 상담 사례에서는 은퇴 후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서 아내가 심한 우울증을 겪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이제는 아내와 함께 오붓하게 지내겠다는 기대를 가졌지만 아내는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던 공간에 낯선 생활자가 들어온 느낌이었던 거죠. 이 사례는 은퇴 전부터 부부간의 역할과 공간에 대한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많아졌으니 같이 있으면 좋겠지라는 환상은 현실에서 갈등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전문가로서 조언드리자면 은퇴 전부터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화 서로의 기대와 두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할 것. 역할 분담 집안일, 취미, 돌봄 등 일상의 역할을 명확히 나눌 것. 독립된 시간 확보 하루 중 각자만의 시간을 갖는 루틴을 만들 것.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3. 연금이 있으니 괜찮다는 착각의 위험성.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이 있으면 노후는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실제로 57세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한 상담자의 경우 매달 250만 원가량의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3년 만에 생활비가 빠듯해지고 있다는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증가,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예측이 어렵고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가족 돌봄 비용, 부모님 요양비, 성인이 된 자녀 지원 등이 여전히 발생합니다. 물가 상승 생활 필수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연금 인상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이부는 부업과 소규모 재테크를 병행하며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선 다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수입 다변화 연금 외에도 소규모 임대소득, 배당 수익, 부업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험 대비, 자산 구성, 현금성 자산과 장기 투자,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 유지 소비 기준은 과거 수입이 아닌 현재 자산 수명에 맞춰야 합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 은퇴 이후를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내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 수준은 얼마인가? 기존 월급이 아닌 은퇴 후 자산과 연금 흐름 기준으로 실현 가능한 예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2. 배우자와 함께 그려본 은퇴 후의 일상 시나리오가 있는가? 은퇴 후에도 역할과 루틴이 있어야 관계 갈등과 무기력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자산 구조를 갖추었는가? 은퇴 후의 자산은 쓸 돈이 아닌 지킬 돈입니다. 따라서 안정성과 유동성을 고려한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58세 대기업 임원, 생활비 280만 원이라는 수치는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 속에는 삶의 전략, 선택, 그리고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이여 얼마가 있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입니다. 삶의 방향이 명확하다면 제한된 예산 안에서도 충분히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이후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권합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진짜 여유로운 은퇴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